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으로 수많은 강력 사건을 해결해온 광주 광산경찰서 임병순 경위. 그는 현장이야말로 사건 해결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한다. 그런 그가 증거 없는 현장을 재구성해 해결한 사건이 있다. 누가 발견한 거야? 주차장 관리인이요. CCTV는? 지난주에 시스템 이상으로 고장이 나가지고 몇 군데 불통이 있었대요. 시스템 이상? 팀장님, 사망자 신원 확인됐습니다. 이름 윤민혁, 나이는 29살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 지난주에 가출 신고됐더라고요. 가출 신고? 예. 우리 민혁이가 어쩌다가. 혹시 요즘 그 아드님한테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분명히 걔 때문이에요. 그 애라니요? 우리 민혁이가 그 여자한테 빠져서 정신이 없었어요. 윤민혁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게 언제였죠?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나요? 통화를 한 건 아니고요. 참, 그날 오기로 했었는데 올 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기다리니까 문자를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윤민혁 씨 어머님이 강수영 씨를 심하게 반대했다고 하던데요. 제가 민혁 씨 어머니라도 반대했을 거예요. 잠깐 오셔서 이것 좀 확인 좀 하셔야겠는데요. 뭔데? 윤민혁 사건 관련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많은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피해자의 복장과 동일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성 질식입니다. 그럼 목이 졸려서 죽었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한번 보시죠. 보통 연탄가스 중독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면 시반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선홍빛을 띠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자줏빛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의 형태를 띠어야 되는데 이렇게 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거는 어딘가 묶였던 흔적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후에 연탄가스가 발생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망자의 목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반응이 나타났지만 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주변 탐문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예. 네. 주차장에서 사건 당일날 윤민혁 씨한테 뭐 이상한 점 없었나요? 아니요. 평소처럼 제때 출근하고 일하고. 좀 늦게 퇴근하긴 했습니다. 제가 8시 좀 넘어서 퇴근을 했는데 그때도 그 친구가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원한 가질 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저 최근에 윤민혁 씨랑 옆팀 한진호 씨가 싸우는 걸 보긴 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예, 보름 전에 민혁이랑 싸운 적 있습니다. 무슨 일로 싸우셨습니까? 민혁이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제가 요새 사정이 좀 안 좋았거든요. 빨리 갚으라고 말하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한진우 씨, 사건 당일 뭐 하셨죠? 8시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근데 저 진짜 아닙니다. 윤민혁 씨가 실종된 당일날 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 갔어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돈이 급해도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피해자와 채무 관계가 있는 동료 한진우가 용의선상에 올랐다. 임경희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적을 쫓아 회사 주차장 CCTV를 확인했다. 잠깐. 앞으로 돌려봐. 더 앞으로 돌려봐. 잠깐. 멈췄는데 조금 더 앞으로 돌려봐. 다시 재생시켜. 지금 이 남자 방금 차 몰고 나간 남자 맞지? 글쎄요. 용의자가 차량을 타고 나가다가 오른쪽에 주차하는 그 빨간 그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장면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걸어서 오는 장면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CCTV를 저희들이 계속 돌려보니까 그 피해자 차량이 약간 미동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불쌍의 용의자가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차에 탄 것이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확인됐고요. 회사 주차장을 빠져나간 의심스러운 한 대의 차량, 그리고 등장한 의문의 남자. 임경희는 CCTV 속 남자의 움직임을 꼼꼼하게 살폈다. 어때요? 그 차에서 내린 그 남자가 돌아서 다시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아. 시간상으로도. 일단 그 CCTV에서 나간 그 차 번호 수배해서 신원 확인해봐. 예, 알겠습니다. 진짜? 그렇다니까. 둘이 며칠 전에 심하게 싸웠어. 소영 씨가 민혁 씨 만나면서 양다리 걸친 것 같아. 강소영 씨, 최근에 윤민혁 씨랑 다툰 적 있었죠? 네, 왜 싸웠어요? 연인끼리 싸우는 거야. 사소한 거죠. 그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요? 윤민혁 씨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랑 이미 헤어졌고 이제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수사를 하다 보니까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그 여자친구를 불러서 추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그 전에 같은 그 직원을 사귀게 됐는데 그 직원과는 최근에 헤어졌는데 그 직원이 자꾸 스토커처럼 따라다녔고 자주 만나자고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서 저희들이 혹시 그 사람이 이 범죄에 개입이 됐지 않았나 싶어서. 뭔가 숨기는 것이 많은 강소영. 그녀의 주변 탐문 수사가 강화됐다. 아유, 말도 마세요. 하루는 그 남자가 소영 씨랑 헤어지고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데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다시 만나는가 보더라고요. 다시 만나요? 네. 그래서 소영 씨랑 결혼할 남자랑 요 앞에서 대판 싸웠잖아요. 저 혹시 그 싸웠다는 남자가 이 중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네. 사건 당일 밤 8시 넘어서 퇴근하셨더군요. 네. 근데 왜 나가던 차를 길가에 세우고 다시 돌아왔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8시 좀 넘어서 퇴근을 했는데 그때도 그 친구가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죽은 윤민영 씨가 찍힌 마지막 CCTV에는
이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모자 아내분이 선물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손정태 씨, 당신은 우연하게도 공영 주차장 CCTV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안심하고 윤민혁의 시신도 버렸고. 그런데 CCTV에는 문제가 있었을지 몰라도 자동차에 달린 블랙박스는 천지였다고. 수사팀은 피해자의 사건 당일 동선을 따라 차량 블랙박스를 모으고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결국 피해자 실종부터 사체 발견까지 사라진 148시간을 재구성해냈다. 네. 제가 죽였습니다. 정태 씨. 과장님, 왜 또 오셨습니까? 소영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더 잘할게. 정신 차리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이러시는 거 사모님도 알고 계십니까? 너 소영이랑 당장 헤어져. 당장! 이 손 놓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저 이제 소영이랑 결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영이 그만 포기하시죠. 너 그럼 못 담으냐? 정신 차리세요, 과장님. 너무 화가 났습니다. 죽여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야 우리 소영이가 결혼 반대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없을 테고 저한테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손정태는 퇴근하는 척하며 알리바이를 만들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윤민혁이 차에 타는 순간을 노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뒤 강소영에게 윤민혁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행적을 조작한다. 또한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입고 은행 CCTV에 등장한 후 CCTV가 고장난 주차장에 윤민혁의 시신을 버리는 잔인한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윤민혁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한 손정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다. 한 사람의 마음이 흉기로 작용해서 어떤 사람을 살해하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그 평탄하게 했던 그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됐고요. 또한 자신의 그 가정 또한 그 파탄이 되는 그 어려운 현실로 치닫게 되는 아주 씁쓸한 사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피해자의 숨겨진 148시간을 쫓아 범인을 찾아낸 임병순 경위. 현장에 남아있을 증거를 찾아 끝까지 추적하는 그가 있는 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